우리 뼈는 가만히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활동적인 기관이에요. 쉴 새 없이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뼈 재형성의 과정의 균형이 깨져서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앞지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본질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뼈의 재형성은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와 낡은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 그리고 이 두 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골세포의 정교한 상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 골세포는 우리 몸이 받는 물리적인 힘, 즉 기계적 부하를 민감하게 감지해서 골모세포와 파골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파골세포가 뼈를 흡수한 만큼 골모세포가 정확히 새로 만들어서 균형을 이루죠. 그런데 골다공증은 이 균형이 깨진 탈동조화 상태인 거예요. 뼈를 부수는 속도가 만드는 속도를 앞지르면서 우리 뼈의 미세 단위에서 아주 미세한 골량 손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쌓여서 뼈 내부의 구조가 엉성해지고 결국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다시 말해 골다공증은 뼈 재형성 시스템이 고장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교한 시스템은 왜 무너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식이산성 부하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pH 조절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고도 강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7.4 전후에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단을 통해서 산성 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디선가 알칼리성 물질을 계속해서 꺼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유지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음식 자체가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몸은 혈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체내가 산성화되려고 하면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에서 알칼리성 미네랄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알칼리성 미네랄 저장고가 바로 뼈입니다. 즉, 뼈에 저장된 칼슘을 녹여서 몸을 중화시키는 거죠. 골다공증의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혈액의 산성화가 아니라 혈액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뼈가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뼈를 화학적으로 녹이는 것을 넘어 세포 수준의 조절 시스템 자체를 교란시키게 돼요. 산성 환경은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반대로 뼈를 만드는 골모세포의 기능은 억제하거든요. 한마디로 골 흡수는 촉진되고 골 형성은 억제되는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단이 몸에 얼마나 산성 부담을 주는지는 PRAL 지수로 측정할 수 있어요. 육류, 치즈, 흰쌀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곡물은 양수값을 가지는 대표적인 산성식품이고요. 반면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나 과일, 감자 등은 음수값을 가지는 알칼리성 식품이죠. 동물성 단백질과 가공식품 위주의 서구식 식단은 이런 식이산성 부하를 높이고 칼슘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단의 문제는 산성 부담에서 그치지 않아요. 설탕이나 정제 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만성 염증 상태는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를 자극하는 염증성 물질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시켜 골흡수를 더욱 부추기죠. 즉, 좋지 않은 식단은 식이산성 부하와 만성 염증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뼈를 공격하는 셈입니다. 물론 단백질 자체는 뼈 부피의 50%를 차지하는 필수 구성 성분이에요. 그렇다면 단백질 섭취가 뼈에 해롭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 한 조각을 감자튀김과 함께 먹는 것과 같은 스테이크를 접시 절반을 채운 시금치 버섯과 함께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이 대사 과정에서 산성물질을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알칼리성 미네랄이 이 산성부하를 충분히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알칼리성 식품인 채소와 과일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섭취하는 적절한 단백질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두 번째 핵심 축은 물리적 부하의 결핍, 즉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뼈는 물리적인 자극이 없으면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하면서 뼈의 생성을 스스로 억제하거든요.
뼈의 기본 상태는 약해지는 쪽으로 설정되어 있는 셈이라서 오직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주어야만 이 스클레로스틴 분비가 멈추고 비로소 뼈를 만드는 골모세포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핵심 축 외에 특히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파골세포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 골 손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폐경기 여성에게서 골다공증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도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데 이 코르티솔은 뼈를 만드는 골모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며 신장을 통한 칼슘 배출을 늘리는 삼중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골다공증은 만성적인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의 뼈 재형성 시스템을 고장낸 결과인 셈이죠. 따라서 해결책도 이러한 근본 원인들을 교정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양 전략인데요. 과일과 채소 섭취를 대폭 늘려 식단의 PRAL 값을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으로 전환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죠. 동시에 뼈 건강에는 칼슘만으로 부족하며 보조적인 영양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중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다음은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전환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어도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의 이동을 조절하는 비타민 K2가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에 정확하게 묻게 만들고 동시에 혈관 같은 연부 조직에 칼슘이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칼슘 페로독스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이 모든 영양소의 흡수와 활용에 있어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건강한 장내 환경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반대로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장벽에 염증이 생기고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뼈 손실을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유산균이나 발효식품을 섭취를 통해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영양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전략입니다. 목표는 골세포에 뼈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서 뼈 생성을 억제하는 스클레로스틴의 분비를 멈추게 하는 것이에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평소보다 보폭을 좀 더 넓혀서 빠르게 걷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또한 근력 운동은 필수적인데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가벼운 아령 들기 등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 급격한 골 손실을 겪는 폐경 후 여성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운동 전략은 더욱 중요하죠. 근력 강화는 뼈를 직접 자극할 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안정성을 높여 넘어질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골절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다공증을 노화의 당연한 결과가 아닌 충분히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재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이메웨원 원장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